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개인 계정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비즈니스 계정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계정은 서로 연결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만약에 개인 계정을 하면서 다른 계정에서 예를 들어 비즈니스 계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뭐 친구가 연결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개인의 어떤 브랜드를 키워서 만약 운영을 하시다가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계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아마 프로필에 보시면은 여기 옆에 계정 있죠. 요 위쪽에 계정. 여기를 눌러서 계정 추가를 해서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석삼자를 눌러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거나 프로필 편집에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정과 비즈니스 계정의 차이점이라면 일단 광고가 가능하냐 아냐 요건 또 일단 차이가 될 수가 있고요. 프로필에 직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랑 이메일 노출이 가능한 거 그리고 인사이트라는 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 게시물을 내가 올렸을 때 이 게시물에 대한 노출 통계랑 팔로워들의 어떤 인구 통계학적 특성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인사이트에서는 게시물의 노출수나 도달수, 프로필 조회수, 안녕하세요. 웹사이트 클릭수나 팔로워들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평균 시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제 마케팅을 했을 때 우리 팔로워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접속을 해서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자료도 얻을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료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유료 광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랬을 때 홍보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광고를 하는 경우는 약간 반쪽짜리예요. 요 안에서 내가 이제 계정 안에서 게시글을 홍보할 때 이용하는 게 홍보하기라는 광고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 광고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광고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보이는 이런 광고 있죠. 요 광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인스타그램의 계정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페이지에 광고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올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더 알아보기에서 웹사이트로 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게시글이 없죠. 그쵸? 자, 요런 거는 광고 관리자로 올리는 그런 광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알아보기를 만약 이렇게 눌렀을 때는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형식의 광고가 지금은 제가 누른 광고네요. 어쨌든 더 알아보기를 눌러보았을 때 웹사이트로 가게끔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적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지금처럼 어떤 어플을 설치하게끔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넣을 수 있는 유도 버튼을 달 수가 있게 이렇게 광고 홍보에는 설정이 되어 있기도 해요. 자, 일단 143페이지에서는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기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내가 개인 계정을 운영을 했다가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프로필 편집에 보시면 이 프로필 편집에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 요거를 눌러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석삼자 모양 있죠. 여기를 눌렀을 때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셔서 내 계정에 대해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둘 중에 그냥 편한 걸로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전환을 한다라고 해보죠.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만약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프로페셔널 도구 이용이 뜨고요.
자, 여기 프로페셔널 도구 이용하기라는 설명이 나오고 계속을 누르면 팔로워에 대해 알아보기 해서 이렇게 인사이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계속을 눌러보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기, 즉 홍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을 눌러보니까 새로운 연락처 옵션을 이용해보세요 라고 뜨죠. 왜냐면 개인 계정에는 연락처를 집어넣는 란이 없는데 이 비즈니스 계정은 연락처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일로 보내게 한다든지 이런 버튼들을 추가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자, 계속을 눌러서 보면은 다음 중 어떤 설명에 가까우신가요? 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쇼핑몰 사장님이다. 그럼 쇼핑 및 유통으로 갈 테고, 유튜브다. 그럼 동영상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나한테 맞는 카테고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그냥 개인이니까 그냥 개인 블로그다. 예를 들어 이렇게 체크를 하고 완료를 누르게 된다면 카테고리가 설정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크리에이터 계정이냐 아니면은 비즈니스 계정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공인이거나 아니면 콘텐츠 제작자라든지 아티스트 또는 인플루언서 쪽이다 하면 크리에이터 계정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업체 쪽이다 판매점이나 어떤 지역에 대한 비즈니스다 하면은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서 내가 해당하는 부분을 누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학원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비즈니스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친절한 수전쌤이라고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채널의 크리에이터다 라고 하면 크리에이터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카테고리를 고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연락처 정보를 검토하게 뜹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정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번호랑 뭐 주소랑 뭐 이렇게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놓게 되면은 프로필에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전화를 바로 건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주소를 찾아서 주소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주소를 연결하려고 보면 이런 식으로 상세 주소랑 도시 지역을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보면은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리고 상세 주소를 여기다가 적고 우편 번호는 우리가 네이버에 보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우편 번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편 번호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집원을 용마산로 93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은 우편 번호가 뜨죠. 요거를 적으시면 돼요. 04936.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고 저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정보가 들어갔죠. 그리고 연락처 정보를 내가 표시하겠다면 표시로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인스타그램의 비즈니스 계정은 페이스북 페이지랑 연결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함께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페이지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광고를 할 때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가급적 같이 연결해 줘야 되겠죠.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해서 웹페이지를 불러서 네,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에요. 다 그냥 아시다시피 별로 뭐 제가 쓰고 있는 페이지들은 아니긴 한데 저번에 만들었던 게 모두의 마케팅이었으니까 제가 요걸로 연결해 볼게요. 다음. 지금 하도 좀 자주 바꿨더니 지금 변동이 안 되도록 되네요. 그냥 원래
알렌이로 놔야겠다. 그러면 지금은.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시고, 그러고 프로필을 수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비즈니스 계정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기업의 어떤 계정이다 라고 하면 프로필 사진은 그 기업의 로고를 넣어요.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로고들을 넣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 개인 어떤 크리에이터다 하면 여기 이제 개인 사진 같은 걸 넣기도 하겠죠. 자, 어쨌든 완성하기를 체크를 해보면은 연동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프로페셔널 도구에서 체크를 했고, 이렇게 지금 비즈니스 계정으로 빠져나왔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주소가 적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연결을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보 인사이트 연락처가 있는데, 이 연락처는 제가 적었던 연락처로 전화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었던 게시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왜냐면 그냥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만 한 거니까. 자, 만약에 이 계정이 있어요. 이거 적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봤는지, 예를 들어 이런 어떤 인사이트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개별 계정마다의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 계정을 몇 명이서 좋아요를 했고 댓글을 남겼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원래는 방문이랑 도달까지 나오는데 이 계정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인사이트 정보가 나올 정도로 뭐 많이 정보가 쌓여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밑에 있는 부분까지 뜨지는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원래 이 프로필 방문이나 도달, 그리고 반응, 그리고 팔로우는 얼마나 했고 도달은 어떻게 됐고 노출은 얼마나 됐는지 이런 인사이트 정보들이 원래는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이트 정보의 내용을 보시고자 할 때 비즈니스 계정의 경우는 팔로워가 최소 100명 이상 되어야 인사이트에서의 어떤 인구 통계학적 특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게시물을 홍보하겠다라고 한다면 게시물을 올린 것을 홍보하기를 누르시면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표는 프로필 방문 늘리기, 웹사이트 방문 늘리기, 메시지 더보기 이런 메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프로필 방문을 늘리겠다 라고 한다면 요거를 체크 하시고 다음을 누르면 타겟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타겟들은 제가 그냥 연습으로 다 만들었던 타겟이라 원래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자, 직접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타겟의 이름과 그리고 관심사, 위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겟의 이름은 제가 그냥 연습 타겟이라고 적어볼게요. 타겟의 이름은 내가 여러 가지 이제 광고를 할 때 보면은 내가 대상층들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 타겟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이면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잘 짓고 말고 보다도 내가 그냥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치라는 것은 눌렀을 때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넣는다라고 한다면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홍보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 주변으로 놓게 된다면 내 현재 위치의 반경 몇 메터, 몇 킬로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요 홍보 메시지를 날리겠다.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 2km 정도 반경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201.5K서부터 230.9K까지 나왔죠? 자, 여기서 요 타겟 예상 규모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얘가 키로 단위예요. 그러니까는 1000명이 숨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1.5라는 거는 이게 1000만, 뭐 20만 1500건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위치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반경 몇 미터 안에 드는 사람들한테 하겠다 체크를 하고 이제 관심사를 설정을 하실 텐데, 특별한 관심사가 없다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패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보내겠다, 또는 애견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보내겠다, 이런 식의 어떤 관심사를 설정을 해서 애완동물, 개, 뭐 애완동물 식품이나 뭐 도그 푸드 쪽에 관심을 갖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관심사를 정해주면은 일단은 지역만이 아니라 관심사까지 어느 정도 타겟팅이 돼서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뿌려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타겟팅 광고가 된다라는 게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령 성별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여성층만 대상으로 하겠다라든지, 연령을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를 키우기 좋은, 또는 강아지한테 이제 먹을 거를 사주기 좋은 나이대의 경우까지를 설정해서 놓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테고, 일단 광고를 하실 때 그 광고에 그 컨텐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컨텐츠가 잘 먹혀들 고객의 고객층 나이대를 잡아서 광고를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86년 여자분들에게만 뭐 할인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86년 뭐 1월 사람들한테만 할인을 해준다라든지, 어떤 그런 혜택적인 정보가 들어가게끔 할 때는 해당 연령만 딱 맞추시고, 그 다음에 생일이 뭐 1월인 사람들한테만 타겟으로 문자를 보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연령이나 성별 부분은 이제 내가 컨텐츠에 따라서 아마 설정을 해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보았고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타겟이 만들어졌죠. 그러고 다음을 누르게 된다면 예산을 설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며칠간 일일 예산을 얼마씩으로 두었을 때 몇 명한테 도달이 되게 될 건지, 아까 제가 타겟을 정한 사람들한테 도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뭐 6,000원씩 들어서 6일 동안 한다라고 한다면 도달수가 2,400에서 6,300 정도 나오고 6일간 금액은 아마 36,000원 나온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홍보로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예산에 따라서 다른데요. 많은 예산을 지정을 하게 된다면 도달 규모도 좀 커지게 되더라.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홍보식이나 게재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기간을 너무 짧게 주기보다 기간 안에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기간을 예를 들어 한 일주일을 준다면 월화수목 금요일 동안에 어떤 때 좀 많이 뿌려졌는지 그런 통계도 뽑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배포를 하시게 되면 인스타그램의 피드에도 뜨지만 스토리나 탐색에도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적당하게 이제 맞춰서 예산과 기간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홍보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가 나가게 될지, 내가 피드에서는 어떻게 보이게 될 거고, 스토리로는 어떻게 뿌려지게 될 거고, 탐색 탭에서는 어떻게 보이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산 기간에 따라 결제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결제할 때 카드를 등록해 놓고 결제를 하시게 되세요. 카드 결제 수단은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카드를 넣으실 때는
모든 카드가 다 되는 건 아니고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아멕스 카드 이 중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에 이런 로고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결제 수단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인터넷 연결이 안 됐다고요? 어이가 없네. 자, 어쨌든 요거를 설정을 다 하셨다라고 한다면 비용은 그럼 우리가 5일 동안 3만원, 6천원씩 해서 5일이었으니까요. 그럼 광고회사는 3만원에 예상세금 3천원에서 3만 3천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라는 게 보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홍보 만들기를 해주시면은 홍보가 검토를 통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보는 보통 24시간 이내에 검토가 되는데 보통 한 24시간이 다 걸리지 않고요. 보통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검토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오래 걸릴 때도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넉넉하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홍보 만들기를 하면은 검토를 통해서 이제 예산이 이제 나가게 되고요. 보통은 예산이 동시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광고에 따라서 금액들이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우리가 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세요. 홍보 전까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죠? 자,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혹시 이쪽에 있는 하이라이트를 넣는 거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 석삼자를 누르면 우리 보관이라는 부분에 내가 예전에 올렸었던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 스토리에서 내가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싶은 스토리를 들어가셔서 하이라이트를 누르시면은 하이라이트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하이라이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지금은 제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적었지만 어떤 웹사이트를 한번 직접 가서 볼까요? 보면은 요 업체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요런 식으로 올렸죠. 10월 일정표가 어떻게 얘네가 일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프리오더는 어떻게 프리오더가 이루어지는지 순서대로 요거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에 올렸었던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어 놓게 되면은 그 순서대로 얘가 이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이라이트에 집어넣어 가지고 보게 된다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옷을 사려는 사람들이 주문 취소라든지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안내사항들이 여기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건 이제 실제 운영되는 인스타 쪽의 비즈니스 계정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나 연결하는 게 이렇게 있어서 내가 만약 메시지를 그냥 간단하게 보낼 수 있도록도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웹사이트랑 연결을 해서 이 쇼핑몰에 직접 가셔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연결해 놓은 게 보입니다. 나중에 실제 꾸미게 될 때는 아마 이렇게 꾸미게 될 거예요. 이 위쪽에는 비즈니스 계정이니까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도록 좀 깔끔한 로고를 넣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서 실제 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어떤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올리겠죠. 그쵸? 그리고 안내사항 같은 게 여기는 이제 팝업창 같은 게 따로 없다 보니 스토리로 올렸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집어넣어 놓거나 아니면은 일부 이렇게 게시물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것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여기는 샵 태그를 연결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샵 태그가 되어 있다면은 샵 태그는 나중에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거라 조금 절차가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샵 태그를 연결하면 이 상품을 만약 터치를 했을 때 요 제품, 요 제품, 요 제품에 대해서 뭐 웹사이트로 가서 결제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게시물을 보니까요 조금 특이한 점이 좀 보인다면 보통 이렇게 착용 컷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댓글에 대한 답글이 되게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골뱅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요런 걸 언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 들어갈 부분이긴 한데, 내가 어떤 게시글에 대해 답글을 달거나 아니면 어떤 게시글을 쓸 때 골뱅이를 달아서 내가 어떤 계정을 적게 되면, 이 계정을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계정의 첫 자를 적으면 그 계정들이 여러 가지가 쫙 뜨기 때문에 그 중에 고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해서도 계정에 내가 글을 쓰거나 답글을 적는 형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언급을 했을 때 내가 만약 댓글을 단다라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이 누군가 나를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태가 떠요. 그래서 바로 알려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연결시키는 게 바로 언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시글을 쓸 때 한번 볼까요? 댓글을 달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만약에 내가 이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앞에다가 골뱅이를 붙여서 만약에 제가 뭐 I자를 적는다 하면은 제 계정 중에 이제 I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친구들 계정들이 쫙 떠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냥 터치를 해서 이렇게 적는 게 언급이에요. 그래서 언급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언급하면은 누구가 언급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뜨면서 그걸 딱 터치를 했을 때 그 언급된 게시물로 넘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언급이라는 거를 이벤트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리포스트 이벤트, 언급 이런 것들이 찾아보시면 꽤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리포스트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요런 게 리포스트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물이 있을 때 해당 게시물을 내가 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게시물을 리포스트를 하게 되면은 내 인스타그램의 뉴스피드에 이 리포스트 글이 올라가게 되는 걸 리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 리포스트 게시물에는 이런 식으로 출처가 남죠. 그래서 어디서 퍼온 거다라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내가 홍보를 할 때도 좀 유용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48페이지가 그 내용인데요. 인스타그램의 또 다른 방법 중에 이 리포스트 또는 리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스트는 포스팅된 사진을 다시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포스팅한다 라는 뜻인데요. 다른 계정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내 계정에 이렇게 가져올 때 쓰게 돼요. 보통 이제 기업용 계정이라고 한다면 협찬한 제품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후기를 남기죠. 그러면 그거를 리포스트를 시켜요. 그래서 내 계정, 그러니까는 기업 계정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때 리포스트에 워터마크가 이렇게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요게 이 사진은 내가 찍은 게 아니라 고객의 어떤 리뷰를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는 걸 리포스트라고 해요. 리포스트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언급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누구누구가 내 글을 이제 리포스트를 하게 됐을 땐 나한테 이제 언급을 시켜서 그게 이제 도달을 하게끔 그렇게 이벤트를 많이 올리죠. 리포스트를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냥은 안 되고 계정에서 일단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 리포스트라고 한번 적어보실래요? 자, 이렇게 적어보시면 리포스트 또는
리그램이라는 게 나와요. 리그램도 리포스트고요. 리포스트 폴 인스타그램 요것도 예, 리포스트예요. 리포스트 폴 인스타그램 요 밑에도 또 있죠? 다 리포스트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그 회사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법은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걸로 받으시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다 평점도 비슷하네요. 그러면 일단 리그램으로 해볼게요. 자, 리그램이라는 걸 한번 받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요거 최근 포스트라는 거는 최근에 제가 리그램을 한 그런 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튜토리얼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단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여기 보면은 위쪽에 점 3개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공유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리그램이라고 아마 어플이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뜰 거예요. 거기서 리그램 하기를 눌러주시면 네, 여기다 이제 인스타그램 열기를 눌렀을 때 내용을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내용을 붙여주시면 된다 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나와요. 이건 이제 동영상을 튜터링 하는 건데 똑같아요.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공유하기를 누르고 리그램을 선택하고 그 다음 리그램 앱에서 우리가 리그램 하기 이걸 누르고 그 다음 인스타그램을 열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다르긴 하겠구나. 왜냐면 계정이 그냥 픽처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멀티포스트로 변경해서 다중 항목을 고르고 내용을 붙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튜토리얼이 나오니까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열기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이 열려요. 그냥 이제 개인 인스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뜨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리포스트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점 3개 해서 공유 해서 이 공유할 때 보시면은 리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리그램을 눌러서 들어가면 이거 그냥 열기 할게요. 닫기 할게요. 요거는 광고니까 이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게시물이 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출처가 적혀 있죠. 어디에 출처를 적을지는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출처 정보가 그냥 위에 상단에 있는 게 이쁘겠다면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여기가 나오면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냥 내가 놓고 싶은 데다 놓으면 돼요. 그러고 텍스트의 색깔도 흰색이 낫다면 요거 누르시고 까만색 낫다면 요거 누르시고 그냥 내 맘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요거 디자인은. 자, 그리고 리그램 하기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서 일단 리포스트라는 폴더에 얘가 들어가거든요. 다음.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 여기 이제 엘리자베스 아덴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열어서 내가 피드에다 올릴 거면 피드. 사진 그대로 왔죠? 이거 다 나오게 할 거니까. 그러고 요거 올릴 때 문구를 이렇게 알림이 많이야.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요. 원래 이 인스타그램에 있었던 문구가 그대로 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언급을 해놓은 건데 내가 더 달고 싶은 언급들을 여기다 더 달아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램 이벤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퍼가면서 실제 이 엘리자베스 아덴한테 퍼지게끔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자베스 아덴도 제가 만약 이걸 리그램에서 올리게 되면은 제가 리그램 했다라는 그게 이제 언급이 돼서 보이겠죠.
그렇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거를 리그램 했어요 라는 게 알림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얘기를 적고 싶은 게 있다면 더 안에다 더 내용을 적으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했고 체크를 하게 된다면 제 계정에 이 리그램 게시물이 올라가게 되면서 바로 아까 전에 내용에 보면 언급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요 골뱅이가 적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언급이 돼서 제가 요 계정에 있는 이 게시물을 퍼가서 리그램 했어요 라는 게 알려지겠죠. 그쵸? 요렇게 해서 올리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걸 리그램 이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리그램 이벤트들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뭐 프리미엄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체험단 모집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참여 방법을 보면 여기를 팔로워를 필수로 하고 기대평을 남기고 친구 소환의 리그램까지 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올리냐면 이 지금 계정 한번 가보면 그 상품에 대해서 체험단을 이렇게 올리고요. 그러고 그것을 올릴 때 아까 언급을 하죠. 그 다음 이렇게 사람들을 안에다가 이렇게 리그램에서 언급을 해서 나타내서 그렇게 표시하는 게 일종의 리그램 이벤트로 활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거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보통 체험단 모집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리그램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런 리그램 이벤트를 찾으시는 분들의 경우도 이 방법을 좀 아신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체험단 모집해서 내가 이제 어떤 상품 같은 걸 써보시는 그런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으실 거고, 만약 기업이라고 했을 때도 내가 어떤 거를 이제 홍보할 때 내 계정에만 홍보하면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리그램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해서 퍼뜨리게 되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이제 퍼뜨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보다도 더 많이 일단은 사람들한테 퍼져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리실 땐 좀 괜찮게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여긴 샵 보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얘는 이제 샵 태그를 연결한 경우인데 아까 전에 제가 엘리자베스 아덴도 사실 샵 태그가 연결돼 있긴 했어요. 근데 여기 딱 눌러보니까 꼬꼬가슴살 할인 중 해서 뜨고요. 눌러보면 웹사이트 보기로 이렇게 넘어가서 해당 웹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샵 태그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제품을 올렸을 때 샵 태그를 걸어서 그 제품을 사러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줄 수가 있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랑 연동을 할 때 페이스북 페이지의 샵 기능을 반드시 켜놓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샵만 켜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연결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지 샵에 각각의 제품들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실제 팔려지는 어떤 제품.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거는 요즘은 좀 승인이 잘 안 나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올린다라고 한다면 카페24라든지 왜 그런 쇼핑몰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에다가 상품을 이제 올려놓고 그거의 링크를 올려놓게 된다면 승인을 받기가 쉬워요. 승인을 받는 기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연동을 짓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게시글을 눌렀을 때 샵 태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게시물 적은 걸 되게 잘 적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하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부분들, 사람들한테 또 좀 눈에 띄어야 되는 부분들에 해시태그를 이렇게 달아놨죠. 그러면 원래 인스타그램은 블로그처럼 어떤 부분에 내가 막 강조를 주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해시태그를 넣게 되면 그 부분이 파랗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표시가 되는 부분들,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눈길이 끌어졌으면 하는 부분들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표시를 한 것도 보여지죠. 그리고 그냥 글만 적으면 너무
지루하거나 좀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모티콘을 넣어서 표시를 한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홍보글 같은 걸 적게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가끔 들어서 물론 리그램 이벤트를 하려면 저 사람한테 뭔가의 어떤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감안은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리그램 이벤트 같은 걸 하셨을 때는 내 게시글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비즈니스 계정과 리포스트 언급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그러면은 저는 이 비즈니스 계정을 일반 계정으로 바꾸는 부분까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쉬는 시간 갖고 조금 있다가는 PC로 인스타그램 글을 적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려보죠. 자, 일단은 그러면 제가 다시 개인 계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연락처도 들어있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일단 프로필 편집에 가보시면요, 개인정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바꾸는 게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바꿀 수가 있느냐? 개인에서 우리가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바꿀 땐 프로필에서 바꿀 수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프로페셔널 버전에서 개인으로 갈 때는 프로필 편집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똑같이 석삼자 하시고 설정 하셔서 계정에서 보시면 계정 유형 전환 해서 개인용 계정으로 전환을 해주시는 이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해서 만약에 내가 유명 어떤 인플루언서라서 그 계정을 이제 홍보하고 싶은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계정을 개인 계정으로 키우시다가 비즈니스 계정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고요. 아니면 내가 아예 비즈니스 계정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계정에서 보시면은 새로운 프로페셔널 계정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개인 계정에서만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바꿔야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아예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만들어서 운영도 가능하시다는 거. 근데 거기서의 단점이라면 일단은 프로페셔널 계정은 약간은 상업적이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친구 모으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잘 파악하셔서 운영하시면 별다르게 어려움 없이 아마 운영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비즈니스 계정을 좀 소개를 했고요. 지금 11시 5분이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한번 PC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보는 걸 해볼게요. 네, 그럼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 일단 지금 설명드릴 때 제가 리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쉬는 시간에라든지 그런 것들 혹시 연습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비즈니스 계정이 아니더라도 개인 계정에서도 리그램은 가능하시니까 연습해 보시고 질문사항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요, 일단 크롬 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냥 인스타그램을 들어왔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보통 모바일에서 우리가 다룰 수가 있죠. 근데 인터넷에서도 볼 수는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을 들어왔을 때 여기 홈, 이게 이제 뉴스피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 팔로워들이 같이 올린 어떤 글을 보거나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하거나 댓글을 달는 거, 이런 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댓글 달 거면 여기다 이제 적어서 댓글을 달면 되는 거고, 별로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보통 이렇게 PC로 만약 인스타를 할 때라면 뭐 좋아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한테 가서 어떤 뭐 반응을 남겨주거나 아니면 요 위쪽에다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쳐서 검색해 보는 것도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피드 보내는 거. 그러니까 DM이라고도 하죠. 다이렉트 메일로 해서 내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거.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게시물을 만드는 거예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만들었던 어떤 컨텐츠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돼요. 더 추가로 올리려면 더 선택해서 올리면 되겠죠. 순서를 바꾸려면 이렇게 끌어다가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필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조정 효과로 밝기 대비를 맞추는 것도 가능해요. 또 다음을 누르면 문구를 적을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부분에 사람과 같이 찍은 거라면 여기를 찍어서 만약에 제 친구를 누군가를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 친구들이 먼저 뜨고 친구가 아닌 사람들도 떠 있긴 하죠. 그럼 이렇게 골라서 이 사람과 같이 찍은 거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연결돼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그 피드에도 같이 떠요. 그렇게 연결하는 걸 태그라고 해요. 자, 여기다 문구를 적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예를 들어서 뭐 꾸밈 이모티콘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위치는 여기다 추가하셔서 넣을 수도 있고 접근성으로 해서 대체 텍스트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대체 텍스트는 뭐냐면 시각장애인들 있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게 환경상 화면이 바로 안 뜰 때 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무엇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텍스트를 대체 텍스트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 설정의 댓글 기능을 해제할 수도 있고 그냥 댓글이 적히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혜택 바로가기에서 저 같은 경우면 아마 저번에 이용했던 플레이 버튼을 이용할 것 같아요. 요거 플레이 버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비틀리를 이용해서 내가 뭐 연결할 사이트를 연결해 놓겠죠. 어쨌든 하시고 나서 여기 공유하기를 누르시면은 글이 이렇게 공유가 돼서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어요. 어려웠나요? 자, 제가 공유를 했을 때 일단 제 피드를 가서 볼게요. 이렇게 제 프로필 쪽으로 일단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올린 게시물이 들어와 있는 게 볼 수 있죠? 네, 당연히 내용은 더 길게 적을 수 있고요. 전혀 안 어려워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은 원래부터가 PC에서 안 됐거든요. 원래 좋아요만 누를 수 있었고 검색만 가능했고 게시글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바뀐 부분이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크롬 창에서도 열어서 글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여기다가 따로 뭐 추가로 프로그램을 깔거나 그 전에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네이버 이런 메일 브라우저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이 되게 편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글 그냥 적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그냥
크롬 창이에요. 별거 들어간 거 없고, 제가 그냥 이렇게 크롬을 열었고, 여기 검색에다가 인스타그램을 적었고요. 그렇게 해서 로그인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 아까 홈 버튼, 요게 이제 친구한테 피드를 보내거나 할 때 쓰는 비행기 버튼, 그 다음 요게 플러스 표시가 게시물 작성이죠. 그래서 게시물 작성 버튼. 동영상도요, 여기다 그냥 끌어다 넣으시면 돼요. 혹시 동영상이 있다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이 그냥 다 오캠 동영상인데 이건 너무 길어서 아마 1분으로 잘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넣으면은 그 게시물이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번에 빼놓았던 눌러가지고 예, 얼만큼 어느 위치까지가 보이게 할 건지 설정해서 커버 사진은 어떤 거를 내가 커버로 할지, 네, 뭐 요 정도를 내가 커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면은 그 위치를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여기서 하려니까는 잘 안 움직이네요. 네, 커버 사진 여기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커버 사진을 따로 만든 게 있으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 담기 만들었죠. 그래서 어찌됐건 다음을 하면은 이거 자체도 문구를 적어서 공유를 하면 동영상도 쉽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컨텐츠만 잘 만들면요, 만약에 미리 캔버스로 만들었다. 그래도 미리 캔버스로 만든 게시물을 여기다 PC로 뭐 예전에는 이제 모바일로 옮겨가지고 모바일에서 막 타이핑을 하느라 바빴다면 PC로 타이핑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됐다라는 게 요 근래 인스타가 바뀐 거 중에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질문을 받을게요. 나침반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관심 가질 만한 글들, 그리고 요거 하트는 우리 누가 좋아합니다 이런 거 누른 거 있죠? 여기 보니까 언급하신 것도 이렇게 뜨네요. 그죠? 댓글 남겼습니다, 언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뜨는 거고, 여기는 이제 계정 전환해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인스타그램을 PC로 들어가셔서 아무 게시글이나 한번 좀 게시글을 올려보실래요?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제가 봐드릴 거고요.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광고 관리자를 조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